자, 모든 것이 폭락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 가장 미워하는 사람 중에 가장 그 선두에 꼽히지 않을까. 러시아 대통령 푸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푸틴이 쏘아 올린 작은 공, 풋소공이죠. 풋소공인데 공이 너무 커. 공이 거의 뭐 지금 막 그 핵폭탄처럼 막 터져버렸죠. 그래서 풋소공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터져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아주 그냥 너무 속이 상하죠. 소위 말하는 그 푸틴 빔을 맞았죠. 옛날에 부처님 오신 날에 한번 빔이 터져가지고 부처빔이라고 하는 게 있던데 이번에는 푸틴 빔이 터졌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지금 채팅도 많이 치고 계시는데 어떤 수준이냐면 지금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먼저 얘기를 하면은 11월에 67,000에 지금 38,000. 와, 그럼 이거 얼마예요? 거의 40%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고작 지금 한 3개월 정도 된 거니까 거의 뭐 좀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락을 한 거죠. 그래서 야, 비트코인은 근데 원래 이러니까 뭐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3,000이었던 게 한 12월 말. 야,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얼마 가나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2,600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지금 얼마예요? 지금 거의 15% 가까이 빠졌죠. 그래도 코스피랑 뭐 비트코인은 원래 이럴 수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스닥, 항상 이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스닥도 작년 말에 이건 지금 지수를 제가 가져왔네요. 나스닥도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냐면 2030 세대한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 중에 가장 많은 세대가 2030 세대다 보니까 이쪽에 연관된 자산들이 다 지금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부동산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거기다 지금 3월 9일에 대선까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거 조금 지켜보고 요거 지나고 나서 상황 봐서 들어간다. 그래서 우선 주식에서 조금 불리면서 이게 미국 주식일 수도 있고 한국 주식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좀 불리다가 상황 봐서 들어갈게요 라고 했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막 무너지는 상태가 왔고 또 옛날에 뭐 항상 코인 얘기하면 코인은 돈 복사 된다고 코인을 넣으면 그냥 뭐 곱하기 2 된다고 했었던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부동산 왜 하냐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런 얘기가 또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코인이 너무 지금 흔들흔들 하니까. 그러면 지금 부동산은 어떨까? 부동산 상황은 딱 이렇습니다. 지금 상투인가요? 상투 맞아요? 상투 맞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2년 전 코로나 터질 때랑 똑같은데 다들 막 무너지고 있는데 부동산은 저희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상투예요? 상투 맞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상투 맞는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나마 부동산은 항상 그나마 낫죠. 상투냐 아니냐로 다투고 있는 게 그나마 이게 어디냐. 왜 그러죠? 주식하고 코인은 지금 상투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미 지금 마이너스 40% 맞았거든요. 뭐 님 맞을래요? 뭐 이런 반응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 코인, 뭐 나스닥 뭐 할 거 없이 다 지금 막 흔들흔들 하니까 이 자포자기 하는 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약간 자조 섞인 막 그런 댓글들도 많이 달리는 게, 야, 이제 끝났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좀 불려가지고, 뭐 집도 사고, 뭐 인생 역전도 해보려고 했는데, 뭐 다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어디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코인 떨어져, 주식 떨어져, 미주 떨어져, 뭐 다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살 수도 없어, 대출 규제인데. 그러니까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안 하자라는 분들도 지금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데 그랬더니 오히려 더 나았습니다. 라는 것도 많죠. 다른 사람들 막 투자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30% 막 맞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지금 1등이 된 케이스입니다. 친구 중에 제가 돈이 제일 많아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어떻죠? 금리 올라간다. 물가 올라간다. 뭐 9번 올린다. 빅스텝 한다. 막 하는 얘기들 막 나오니까 더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cash is trash 해가지고 돈은 쓰레기다. 돈 따위를 왜 가지고 있냐. 쓰레기인데 현금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었죠.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cash is king이 됐어요. 야, 이게 돈이 현금이 짱이구나.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오히려 바뀌기도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금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러니까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럴 때도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버핏 형님 있잖아요. 버핏 할아버지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인 게 버핏도 주식을 하시니까 이분도 코인 안 하고 주식만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이분이 몰래 뒤에서 석유를 샀어요. 석유 쪽을. 전쟁이 날 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알았겠죠? 그래서 야, 이제 앞으로 물가 올라가고 앞으로 뭐 이러면 원유다. 무조건 석유 쪽에서 시작한다. 라고 생각해서 사셨는지는 몰라도 5일 만에 막 45%가 급등을 했다. 그래서 한때 워렌 버핏이 막 그 순위가 막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할아버지 이제 끝났나? 작년에 재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 항공주에 투자했다가 손절하셨죠. 그러면서 할아버지 이제 끝났나? 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완전히 역전하셔가지고 5위를 탈환하셨습니다. 한때 잠깐 밀리셨다가 이번에 석유로 완전히 또 부활하셨죠. 하여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금이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금이 이제 8만 원까지 다시 이제 회복을 했어요. 전고점을 거의 찍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돈이 30만 원이에요. 한돈이 30만 원. 그래서 돌반지 하나 하려면 이제 30만 원이 들어가는데 금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과거에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금이다. 그래서 이제 금을 대체하기 때문에 금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금을 누가 사냐 요즘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전쟁이 나면은 항상 전쟁 나면은 이 금이라는 거는 들고 도망가기 가장 좋잖아요. 실물 중에 들고 도망가기 가장 좋은 거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도 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있죠. 2월 18일, 25일, 요때가 러시아 막 그 우크라이나 막 싸우네 마네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요때 조금 투자를 좀 합니다. 그래서 요때 투자해서 그래도 조금 많지는 않지만 원래 금이라는 게 변동성이 높지 않아서 조금 이익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사실 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보고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변동성이 좀 낮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안전한데 내가 막 변동성이 높은 거에 막 투자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자산이 줄어드는 걸 보면은 사람이 패닉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럴 때도 우리는 항상 다른 기회는 없나? 생각을 해야 되죠. 요거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잃게 되는 거고, 이럴 때 내가 뭔가 다른 기회가 없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럴 때도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희망적인 얘기인 거고 이런 분들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저는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미 물렸거든요. 제가 이미 돈을 다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물려버렸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이거 지금 팔아가지고 다른 거 옮기면 거기서 또 한 번 얻어맞으면 어떡하냐. 저 물렸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많죠. 그래서 사실 투자라는 걸 할 때는 하나에 올인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에만 올인하면은 이렇게 한번 하락하는 장이 오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분산을 해놓으면 이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이라는 거를 배분한다는 거는 사실 모든 자산 운용사들이나 아니면 펀드를 하거나 자본가들은 다 자산 배분을 해놔요. 이게 하나가 급등할 때 좀 덜 벌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슬라에 100을 넣어놨어. 그랬더니 막 2배, 3배 막 올라가면 이것만 한 게 없죠, 사실. 근데 요게 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하는 거고, 그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다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40, 40, 10, 10 요렇게 해놓습니다. 요렇게 해서 4종류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저는 이게 큰 틀에서는 부동산, 그리고 달러, 금,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놓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부동산은 또 종류가 많으니까 나눠 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배분을 해놓으시면은 하나에 올인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푸틴빔 맞고 나 이거 몇 달 버텨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메인인 데를 하나 정하시고요. 이 메인을 잡아야 되죠. 당연히. 이거를 기계적으로 5대5로 해놓으시면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니까 이거 서로 그냥 제로밖에 안 되는 거고,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조금 우상향이 가깝다면 여기에 조금 많이 넣고, 혹시 얘가 조금 주춤할 때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배치를 하는 거죠. 8대2로. 그래서 메인과 보조를 적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겨. 갑자기 얘가 이제 빠져요. 그리고 얘는 조금 덜 빠져. 근데 반대로 얘는 막 올라. 그리고 얘는 거의 안 빠져.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빼가지고 여기나 여기에 조금이라도 좀 물타기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여기에 100을 넣었으면 얘가 그냥 80 된 걸 보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얘가 다시 100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요렇게 좀 배분을 해놓으면 좀 덜 떨어지는 게 있고 상대적으로 또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야, 요거에서 그럼 조금 빼가지고 얘가 확실히 지금 저평가니까 물을 좀 타자 하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배분을 해놓으면 덜 빠진 것을 많이 빠진 곳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인해서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자산 배분을 통해서 빠졌을 때 빠르게 회복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저축이라는 걸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수입이 생기는 게 있으니까 요 모아놓은 저축은 가장 많이 빠진 거에 물타기를 들어가는 거죠. 물타기와 추가 투자는 약간 다른 걸 수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약간 신앙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물타기인 거고,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자산 배분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 가치가 여전히 유효한데 잠깐 어떤 외부 충격 때문에 회복될 것이라고 믿으면, 그러면 추가금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위 자산의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35였으니까 내가 돈을 여기다 5를 넣고 여기다 한 2를 넣고, 얘가 14였으니까 여기서 4를 빼서 여기로 넣고, 추가로 투자금 3 생긴 거 여기다 넣고, 여기다 또 좀 넣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40대 40대 10대 10으로 맞춰 놓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몰빵하냐 이런 거,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원칙을 삼아서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좀 위기가 올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생긴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돈이 너무 적은데요. 저 돈 너무 적어요. 저는 지금 뭐 한 2천만 원 가지고 투자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쪼개야 됩니까? 주식, 뭐 부동산, 뭐 금, 뭐 이런 거 다 쪼개야 되나요? 아니죠. 돈이 너무 적으면 자산 배분은 무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저축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나는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을 거잖아요. 그래서 모으는 돈보다 투자금이 적잖아요. 그러면 자산 배분하지 마세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다 올인하면 됩니다.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뭐 테슬라예요. 테슬라 올인하는 거 좋습니다. 테슬라 올인했어요. 그러면 100대 0이죠. 100대 0인데 이게 1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다시 2천만 원 또 저축할 거니까. 그러면 테슬라가 아까 내가 원래 뭐 2천을 투자했는데 여기에다가 2천을 또 현금을 모으면 다시 또 50대 5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산이 적을 때는 하나의 몰빵을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얘를 또 여기다 넣어. 테슬라라고 하니까 또 약간 좀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냥 주식이라고 할게요. 그냥 주식을 여기 물 탔어. 만약에 뭐 항공주야. 항공주가 막 떨어져. 야, 코로나 끝나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또 여기다 태워서 다시 100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년으로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1년으로 모을 수 없는 돈이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기가 또 출렁거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너무 적으신 분들은 배분하기 시작하면은 수익률이 너무 안 나오니까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찾아서 거기다가 올인하고 저축을 열심히 하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다시 또 기회를 봐서 추가 투자를 하거나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에 올인합니까? 어디에 올인? 그거는 이겁니다. 잃어도 버틸 수 있는 곳.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부동산으로 선택을 한 거고, 부동산은 뭐 떨어져도 뭐 이 정도 떨어지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뭐 실거주를 하든지 월세를 받든지 해서 버티자. 그런데 또 떨어지면요? 그래?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실력을 발휘해서 중간에 팔든지 뭐 하나 여기서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올인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주식일 수도 있고 코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잃어봤더니, 푸틴빈 맞아봤더니, 마이너스 40% 찍어봤더니 내가 못 버티더라. 내 멘탈이 못 버틴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걸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자산 배분을 하든지. 왜냐면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할 때랑 1억으로 할 때랑 10억으로 할 때는 사람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다르겠지만 잃었을 때 내 멘탈이 버틸 수도 있고 내가 물리적으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고 그게 불어나면 하나하나 자산 배분을 하면서 리스크 방어를 해보자. 그러면 하락장 때 내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 어쩔 때는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